구조 모델링을 빠르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요 정도 모델이면 거의 한 30분? 안쪽에서 모델이 거의 다 작성이 됩니다. 이제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한번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느리겠죠. 왜냐면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죠? 자, 일단 건축 템플릿을 먼저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건축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건축 템플릿을 실행을 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개 변수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브라우저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 탭에 가서 여기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실제 작업자 항목을 추가를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항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항목에는 반드시 문자와 그 다음에 여기 ID 데이터 영문판에서는 이게 아이덴티티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판에서는. 그래서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 해 주시면 여기 작업자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당연히 이쪽 ID 데이터 값에 이 작업자 항목이 여기 추가가 되죠. 이쪽에.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뷰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가셔도 되는데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1층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서측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한 번에. 자, 한 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작업자를 요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반영은 됐는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다시들 아시죠? 자, 요거 설정을 하실 때는 얘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탐색기 구성으로 가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분야 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앞번 강좌에서 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쪽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새로 만들기라고 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그냥 경비동이라고 할게요. 경비동.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필터링하고 그룹화 및 정렬 두 가지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룹화 및 첫 번째 기준에서는 작업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서는 분야, 세 번째 기준에서는 패밀리 및 유형, 그 다음에 정렬 기준에서는 이제 연관된 레벨,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경비동 체크하시고 확인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제가 혹시 영문판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회사에서도 레빗을 그 버전업을 지금 준비 중이어서 2018년도 버전을 이제 조만간에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키텍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문판 버전에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일단 이제 좀 몰아주고, 이게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대로 얘를 놓다 보니까 조금 얘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문판에서도. 왜냐면 이제 한글판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영문판을 쓰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자,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2018 버전은 좀 다르냐?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2018은 영문판은 매니지 버전에서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다가 애드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자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이냐 영문이냐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텍스트, 문자니까 텍스트를 고르시고
이쪽에 이제 그룹을 하실 때 한글판에서는 제일 위에 나오는데 영문판에서는 아이덴티티 데이터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체크올 하셔야 되고요. 자, 오케이 해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작업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보시면 제가 다른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제가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오케이 하게 되면 여기 그룹핑 앤 소팅에 앞에 한글판에서는 작업자를 먼저 놓으셨죠.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분야였죠. 여기서는 this C플라인인가? 아마 제 발음이 맞으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야에서 패밀리 및 유형이 패밀리 앤 타입입니다. 한글판에서는 패밀리 유형인데 이쪽에서는 패밀리 앤 타입. 그리고 정렬층 레벨 정렬은 여기 어소시에이트 레벨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연관된 레벨입니다. 연관된 레벨. 여기서 OK 눌러주시고 적용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당연히 1층에서 여기 서치까지 찍어서 제가 작업자를 맨으로 해볼게요. 들어왔죠? 배치도에서도 작업자를 사이트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한글판이나 영문판이나. 단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이게 한글이 아니라 영문이라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큰 차이 없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건 닫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설정한 걸 좀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싹 확인이 됐고, 자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로 따로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배치도는 따로 빠지고요. 도면을 깔고 일단 그리드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레벨을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리드 먼저 잡고 할게요. 자 뭔가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실 때는 삽입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삽입 탭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캐드 링크로 가져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면이 제가 도면을 어디다 놨을까요? 다운로드 했나? 여기 없네. 제 이름이 노출이 됐네요. 보신 건 비밀로 해주시고. 자 여기서 1층 평면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뷰 밀리미터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뷰에서 밀리미터, 그리고 원점 대 원점이 아니라 중심 대 중심 잡아주시고 열기 하시면 이제 도면이 이렇게 싹 들어오죠. 자 들어오는 도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들어오는 도면은 선택을 해서 배경이 아니라 전경, 그 다음에 핀 딱 꽂으시라 그랬죠. 자 선택하시고 PN 하시면 핀이 이렇게 꽂히죠. 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건축에서 그리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쪽은 X1 대문자로 쓰는 게 낫겠죠. 자 X1 그 다음에 얼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얘는 카피 명령을 통해서, 자 지금 보셨죠? 온라인 하실 때는 AL이라고 먼저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 대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셔야 온라인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카피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선택을 먼저 하시고 카피라고 입력한 다음에 다중과 구속을 체크를 반드시. 사실 구속은 여러분들이 레빗에서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 거의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구속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선택이시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베이스를 찍으시고 세컨드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이쪽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싹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Y1번 똑같이 온라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카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가 다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레벨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도면에서는 단면도에만 레벨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단면도에만. 그래서 단면도 작성하는 걸 한번 보실 텐데, 단면도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단면으로 보고 싶은 부분을 선을 긋듯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시작점, 끝나는 점. 자, 단면 기호 같은 경우에는 뷰 탭에 가보시면 여기 단면도라고 있죠. 단면도 선택해서 베이스 찍고 기준, 그 다음에 세컨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쪽을 잘라주세요. 이쪽을 자르는 이유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상에 보면, 자, 도면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도면을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화장실과 여기 화장실, 탕비실, 경비실 세 군데를 이렇게 가로지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도면에서 화장실, 탕비실, 경비실을 가로지른다는 요거밖에 없죠. 그죠? 요 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쭉 그어가지고 단면을 잡으시면 되고요. 단면도는 여기 앞에 지난 부분을 더블 클릭 하시고 들어가셔서 요거 다 바꾸셔야죠. 얘는 중간, 얘는 음영 처리,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됐죠? 자, 그리고 얘는 한번 싹 끄집어 내리고, 얘는 끄집어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단면도에서도 똑같이 단면이 형성이 되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작업자를 당연히 지정을 해 주셔야죠. 그죠? 이렇게 작업자를 지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벽이 편하게 트리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삽입해서 캐드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자, 단면도 그대로 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얼라인 하셔가지고요. 여기가 0 레벨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드는 일단 움직이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l.gl, 그러니까 그라운드 레벨인 얘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0 레벨에다가 1층 바닥 바로 밑에 있는 이거 GL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리드에다가 이쪽 도면에 그리드를 맞추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름이 안 맞죠? 여기가 GL 1층, 2층, 여기는 F 2층 지붕 이렇게 돼 있죠. 1층, 2층 지붕, 여기도 1층, 2층 지붕. 그래서 이걸 좀 맞출게요. 어떻게 맞출 거냐면 얘는 FL. 당연히 GL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1층 평면도 당연히 이름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GL로. 그 다음에 여기는 1층 바닥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리드를 새로 그리는, 레벨을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려져 있는 레벨을 끄집어 내리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얼라인 이용해서 여기에다 얘를 딱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겹칠 때는 밑에 있는 레벨 선을 선택을 해 보시면 이쪽에 엘보라고 번개 표시가 있는데요. 얘를 선택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이 정점을 당겨 가지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2층이 아니라 이제 FL.01이 돼야죠. 그죠? FL.01.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된다? FL.01이 돼야죠. 같이 이름이 맞아야죠. 두 개가. 서로 이름이 다르면 안 됩니다. 자, 이쪽에 지붕 바닥이죠. 자, 얼라인 이용해서 지붕 바닥에다가 이거 딱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쓰셔야 돼? 지붕 바닥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fl.roof라고 써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얘도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깔끔하게 이제 뷰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절대 fl.gl에서는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GL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1층에 레벨이 있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벽을 이렇게 그리실 때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게 GL이고 요게 1층이면 여러분들 벽을 그리시잖아요. GL에서 100%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GL에서 물론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1층에서만 시작해야 되는 내벽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부분이 또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수정을 안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수정을 안 하는 게. 자, 그래서 자, 이쪽 가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신나게 깔아놓고 레벨, 그러니까 그리드를 잡아놓은 도면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 도면을 1층에 있는 여기로 이제 이동을 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에러 떠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1층에서 제가 캐드링크 들어가서 1층 평면도 열기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지우고 다시 로드 하시든지 얘를 복사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얘를 복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버튼 있죠. 클립보드로 캐드로 따지자면 컨트롤 C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면 되고 요거. 자, 이걸 한번 누르시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1층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붙여넣기 하단을 눌러보시면 현재 뷰의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도면에 싹 들어오죠. 그러면 헷갈리니까 GL에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도면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날리셔야 되는데 안 지워지죠? 이거 왜 그러냐면 핀이 꽂혀 있는 경우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핀을 먼저 뽑으셔야죠. 핀을 뽑고 그 다음에 지워주시면 도면이 날아가고요. 자, 1층에 보시면 이제 도면이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작성을 해볼 텐데요. 1층에서 이제 벽. 자, 일단 뭐 재질 만드셔야죠. 그죠? 재질을 만들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냥 벽을 실행을 해놓고 재질을 만들어서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에서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보시면 일반 200mm라고 되어 있죠. 벽을 그냥 그리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유형 편집 하셔야죠. 당연히 이거 있는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복제해서 THK 200, 그 다음에 콘크리트니까 C. 자, 여기서 눌러서 자, 여기 편집. 자, 여기 구조에 편집을 들어가야 여기서 재질과 그 다음에 두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편집해서. 자, 편집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요. 두께는 됐고 얘 눌러보면 아마 콘크리트가 좀 밑에 있을 거예요. 어딨냐? 여기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복제가 되죠. 자, 복제하시고요. 이름 앞에 00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카운터가 제일 위로 올라가죠. 알파벳 순서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벽을 그리면 바로 망하죠. 왜 망하냐면 지금 현재 얘가 지금 깊이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높이로 바꾸셔야죠. 그리고 1층에서 그려지는 벽은 루프까지 가시면 되잖아요. 루프까지.
가시는 게 아니라 가는 거죠. 자, 루프를 선택을 이렇게 해서 벽이 이렇게 쓸 때 이런 식으로 걸리게, 이쪽이 1층 그 다음에 이쪽이 루프 이렇게 딱 걸리게요 해서 벽을 그리시는데, 저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벽을 밖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얼라인으로 붙여 넣습니다.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이쪽도 얼라인을 이용해서 싹, 왜냐면 이제 이 선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방법을 합니다. 자, 됐으면 이제 바닥을 작성하실 차례죠. 자, 똑같이 바닥 선택을 해주시고 150인데 단면도에서도 보면 150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단면이죠. 자,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쟀더니 여기 지금 150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150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바꿔야죠. 제가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적응이 좀 안 되시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콘크리트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여기 안쪽 싹 잡아서 여기까지 싹 잡아 주시고 완료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단면도 한번 가볼까요? 단면도 보시면 지금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게, 이거 전경으로 바꾸시고, 지금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게 제대로 지금 모델링이 되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작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도면을 깔고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참조 평면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참조 평면. 참조 평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요런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참조 평면을 제가 이렇게 싹 그리게 되면 단순히 이게 선이 아니라 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면이. 그러면 위에서 봐도 이 면은 선으로 보이고요, 이쪽에서 봐도 이 면은 선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조 표면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참조 표면은 레빗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이제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참조 표면은 출력을 했을 때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참조 표면은 어디 있냐면요, 건축 끝에 보시면 여기 있죠. 그리고 구조 끝에 보시면 여기 있죠. 아무 데나 하나 빼서 쓰셔도 돼요. 자, 참조 표면을 그리실 때는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그리시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벽을 잘라야 될 벽면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층 표면도에서 봐보면 제가 그리지 않은 선이 이렇게 싹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참조 표면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일종의 보조선의 역할로 쓰시게 되는데, 얘는 지우게 되시면 여기 걸려있는 선들이 가끔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시고, 보기 좀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VV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숨기시면 되세요. 자, 루프를 일단 가서 이제 벽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것도 좀 맞출게요. 자, 루프 보면 도면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죠. 첫 시간에 제가 지난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층 벽은 200이에요. 그 다음에 2층 벽은 15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유형을 만드셔야 되겠죠. 요거. 자, 만들어 볼게요. 벽 선택하시고요. 지금 200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복제를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있는 거 쓰시면 제일 편하겠죠. 150C라고 해서 새로 하나 유형을 만들고, 두께가 안 맞죠? 두께는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서 150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쭉 하고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높이에 미연결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렸죠. 미연결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GL이죠. 그 다음에 이 위에 1층 붙어 있고 이 위에 지금 루프라고 있죠. 여기서 벽을 그렸는데 잡아줄 만한 게 지금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미연결이 되겠죠. 미연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벽을 그리시고 얘를 얼라인으로 맞추실 때도 이 중심에서 중심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기준 그리드, 제가 발음이 또 꼬이네요. 이 그리드 중심에다가 여기 있는 벽체 중심을 이렇게 딱 찍어 버리시면 단면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겠죠? 안 맞아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요 바깥선이 기준선입니다. 바깥선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냐? 얼라인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런 거 맞추시면 되겠죠. 바깥선에다가 바깥선, 안쪽도 바깥선에 바깥선, 바깥선에 바깥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단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단면도 보시면 이쪽이 지금 높이가 70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연결 높이가 700인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준이. 그죠? 이쪽은 미연결 높이가 200이죠. 여기니까 잘리는 부분이. 그죠? 여긴 200이고. 그러니까 형상을 스케치를 해보면 자, 요렇게 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가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700이고요. 여기서 여기는 얼마? 2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에요. 가장 높은 쪽에다가 이 벽체 전 기준을 맞추시면 되겠죠.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루프에서요. 벽을 선택을 하실 때 벽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얘가 전체적으로 딱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마우스를 벽 위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키보드에서 탭을 누르시면 전체가 지금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높이는 바로 여기서 조정하게 됩니다. 미연결 높이가 지금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70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자, 단면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딱 떨어지죠. 되죠? 자, 이제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자, 루프. 자, 자르실 때는 슬라이스라고 저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SL입니다. 단축키는. 자, SL이라고 입력하면 마우스 커서가 펜 모양, 칼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대충 이거 정확하게 안 찍힌다 그랬죠? 대충 아무데나 찍고 여기도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선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벽체를 선택을 해서 얘를 쭉 빼버리려고 그랬죠. 그냥 그렇죠? 자동으로 붙으니까 이렇게. 자, 이쪽을 빼주시고 아까 이쪽은 700이었고 이쪽은 200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쪽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캐드에서 선택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몽땅 선택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긁어서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선택이 된다? 그죠? 딱 포함되는 것만. 그리고 여기는 700이 아니라 200이죠. 200. 그리고 얼라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참조 평면에다가 이 면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제가 잘못 찍었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닥 이제 끄집어 올리는 차례만 남았죠. 자, 바닥을 끄집어 올리실 때는 1층에 가야죠. 아니면 뭐 새로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이미 있는 거를 그냥 쓰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1층 가신 다음에 바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면 복사해서 했던 것처럼 요걸로 요거 복사하기 한번 누르고요. 루프 층에 가서 붙여넣기 하단에 현재 뷰의 정렬을 입력을 해주시면 바닥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틈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틈은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벽의 단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피트 부분하고 줄기초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피트는 마이너스 1200, 그 다음 줄기초는 마이너스 500.
제가 도면을 다 외우고 다니죠. 자, 여기 보시면 재보면 길이 제시된 DI 하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도움을 눌렀네요. DI라고 하시면 이렇게 자 선을 찝고 여기에 레벨을 딱 집어 보시면 1200이라고 나오고요. 바닥의 두께는 여긴 200이죠. 그 다음에 이쪽도 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500 나오죠. 확인되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층에서 벽을 그리시면 되는데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밑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 벽 두께는 150이 아닙니다. 200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셔야죠. 깊이 얼마라 그랬죠? 1200이죠? 자, 1200 해서 직사각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기 교차 지점에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교차 지점까지 교차 지점에서 이쪽에 있는 교차 지점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3D 가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그 진화 강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붙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선택하시고 상단 베이스 부착으로 얘를 딱 끊으셔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부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벽을 선택을 해서요. 이걸 뒤로 좀 빼세요. 이렇게 살짝 드래그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얼라인 이 뒷면에다가 이 앞면을 딱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싹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바닥 한번 그릴게요. 자, 바닥도 자, 바닥 선택을 하고 두께 200이었죠? 자, 200C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두께 200 잡아주시고요. 마이너스 1000이죠. 이게 왜 마이너스 1000이냐면 여기가 F01 자, 아까 깊이 쟀을 때 1200이었죠? 바닥이 그려질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죠? 레벨에서 하단으로 그려지죠. 여기다가 1200이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얘를 이렇게 올려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슬랍의 높이만큼 이 1200에서 빼주면 되겠죠. 200 슬라브 두께가 그러면 1000이라고 하신 다음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라 그랬죠.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뷰를 3D로 틀어가지고 하단에서 이렇게 위를 보시면서 얼라인으로 면대선 그리고 이쪽에서도 면대선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스 하시게 되면 벽이 잘려요. 그러니까 아니요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죠? 자, 이제 이쪽 줄기초 부분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1층에서 어떻게 한다? 벽 이용해서 벽 두께 200으로 바로 못 그리니까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깊이가 500이죠. 자, 500 그리고 싹 돌려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싹 돌려서 자, 3D 상태에서 면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면과 여기가 붙어가지고 지 멋대로 결합하는 걸 막으시려면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끝점 붙는 점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결합 금지. 아마 영문판에서는 this arrow join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합 금지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 끝단에서 결합 금지 누르신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아이고 여기 면에다가 아이고 제가 잘못 찍었네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면 싹 잡아주시면 자, 그리고 이제 줄기초 부분을 작성을 할 텐데요. 줄기초는 구조 탭에 그 벽이라고 있어요. 월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냥은 못 쓴다 그랬죠. 유형 편집에서 복제
가로 300에 세로 300. 그 다음에 재료는 콘크리트. 이거 복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힐. 이거는 다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주시고요. 그냥 선택 다 되셨으면 ESC 두 번 누르시면 되죠. 그죠? 얼추 지금 다 끝나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패밀리 작성을 하는 게 나오는데, 패밀리는 이 앞강좌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할 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패밀리를 가지고 와서요. 바로 대입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든 거 쓰지 마시고, 만든 거 쓰는 거, 만들어 놓은 거 계속 쓰시는 거는 별로 그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패밀리가 두 개가 아마 있어요. 그러면 로드를 하실 때는 드래그해서 일단 던져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보세요? 자, 여기서 요 파일 두 개를 여기 잡으시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딱 놔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들어옵니다. 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에 모서리 홈은 여기 벽체 하단에 보시면 모서리 여기 벽 수입이라고 있다 그랬죠. 자, 얘를 작업을 해서 가로백 세로백이죠. 이렇게. 그리고 프로파일을 반드시 이거 들어왔죠. 자, 100파이백. 재료는 콘크리트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 좁은 곳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클릭해서 쭉 연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됐으면 단면도에서 확인해 봐야죠. 높이를 살짝 안 맞으면 얼라인으로 끄집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상단에 있는 홈, 여기는 자, 벽 밑에 여기 모서리 받침이라고 있죠. 리벌.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해야죠. 20 곱하기 25라고 하고요. 이거는 재질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 당연 프로파일만 집어넣으시고요. 찍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싹 연결 이렇게 하시고, 다 되셨으면 단면도 들어가서 이쪽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자, 요거 선택하시고 무브해서 베이스 찍고 세컨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지금 보셨겠지만 딱 30분 걸리죠. 제가 그쵸? 좀 더 걸리긴 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설명하면서 해서 좀 빨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 모델은 5번 내지 6번 정도 그려 보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와서 이렇게 싹 하시면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어차피 이게 그 반복 학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번 강좌는 이제 구조는 여기서 마감이 되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이 모델에 대해서 건축 마감 부분이 이제 작성이 되겠습니다. 건축 마감은 뭐 외벽, 내벽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면서 또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팁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또 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수고하셨습니다.